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 또 월요일 여러분들께 상큼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과 행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나름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상당히 괜찮게 끝났고 다행스럽게 주말 동안에 특별한 일 없이 어디 또 전쟁 나고 이러는 거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많이 이제 더워졌죠.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히 화답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4월의 마무리, 사실 4월 초부터 매우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조금 좋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오늘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5월이 되니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우리 여벤져스 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찾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 완연한 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올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색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사인 볼트니까요. 네. 주사인 볼트라서? 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사인 볼트가 또 노란색. 오, 네. 자메이카 그 네. 국기 색. 네. 그렇군요. 네. 뭐 피부는 하얘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미님. 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에도 인사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이지만 다음 주면 바로 5월이 시작되니까요. 완연한 봄과 함께 기분 좋은 5월 맞으실 수 있도록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리는 애덤 스민스 계속해서 힘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월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네. 마무리고 이제 5월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월에 대한 대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5월 위기설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 중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조금 내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도대체 또 5월 위기설은 또 뭐냐?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따 제가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두 분의 종목이 또 어떻게 요즘 이제 네 분이라서 네 명인데 포크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찍으면 급등한다고. 자, 오늘도 우리 여벤져스 두 분이 또 포크를 어떤 종목을 찍으실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도 바래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 잠깐만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마무리를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5월 1일이 휴장이죠. 우리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 미국에서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죠? FOMC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뭔가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 주간 동안에 이제 제가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뭐 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가 실적으로 인해서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게 반복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아직도 애플이랄지 이런 것들, AMD랄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반등이 좋았습니다. 하락을 정말 크게 나름 했는데 반 정도 회복을 했어요. 네. 야, 내일까지만 좀 더 올라서 끝났으면 네, 4월을 좋았겠다. 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끄집어 올리는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반등 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이 되면 5월에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든 아니든 간에 현금 정도는 조금 확보해 놓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 아, 이쪽이 기구나.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가 아닌 것, 힘이 약한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게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코스닥이 많이 올라야 여러분들 좋으시겠죠? 네. 코스닥이 정말 오늘 많이 올라야 좋으실 겁니다. 오늘 1153종목이 코스닥에서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계좌도 조금은 회복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 950포인트 이상,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야 아마 여러분들이 짠짠짠 어우 괜찮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코스닥은 반 정도로 회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올랐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요게 이제 수익률 마사지라 그러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제 우리가 이제 옷가게나 이런 데에서 옷을 이제 새로 이렇게 입히면서 사람들이 이 옷가게에 옷이 새로운 옷, 이쁜 옷이 들어왔구나. 내가 옷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마사지 한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월말이나 분기말이나 이럴 때 종목들이 크게 안 갔던 것들, 특히나 상승이 좀 미진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막 갑자기 무슨 리포트 나와가지고 만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좀 큰 상승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윈도우 드레싱성 어떤 상승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좀 반등의 부분들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은 항상 습관이 돼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또 기회를 잡기도 하고 내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밤사이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떤 핫 이슈 내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노랑노랑, 샛노랑 우리 주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의 첫 번째 핫 이슈 섹터 바로 전선입니다. 이 전선 상승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어닝 쇼크 아시나요? 이 어닝 쇼크는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것을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선은 어닝 쇼크와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AI, 전기차의 상승이 구리값을 폭등시켰고 이것이 전선도 큰 폭으로 오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AI의 확대는 전력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선주들 대원전선 12.11%, LS 에코에너지 29.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상한가 뭐 이런 움직임들도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아니 구리를 보통 수입을 해서 그리고 전선을 만들어서 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주문이 들어와서 미리 계약을 하죠. 보통은 이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다른 것들, 뭐 건설도 지금 보면은 건설을 이제 계약을 다 따놓고 막상 짓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철근 가격이나 시멘트 가격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계약했던 그 돈에 못 만들어요. 아니 자기네들도 손해 볼 줄도 알아야지 무슨 못 만들어? 계약을 했는데 그죠? 어쨌든 돈 더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구리 전선 회사들은 왜 이럴까? 그죠?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며요. 그죠? 네. 톤당 이제 $10,000가 넘어갔거든요. 네. 이게 계약 조건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네. 계약 조항에 엘리베이터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선을 만들어 줄게요. 우리 마진 얼마 붙여야 돼요. 그런데요. 재료인 구리 가격이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올립니다라고 계약을 해요. 이걸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요. 우리 거 만들어줘요. 지금 이번에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인공지능으로 실적이 나오네. 그러면 더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어떤 전력적인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인프라가 깔려야지. 건물도 바닥공사, 기초공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신도시를 아예 새롭게 만들 때 재건축 말고 재개발을 할 때는 완전히 이게 평탄화 시켜놓고 땅을 다 파서 바닥으로. 네. 신도시에 그 전봇대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네. 전봇대 다 전선이 밑에 깔리니까 바닥으로 통신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전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인프라가 깔려야 4차 산업,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가 먼저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4월 달 내내 조선주와 함께 전력 설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네 분께서 또 찍어준 종목들 중에서는 또 해당되는 종목도 많고, 우리 풍산, 그죠? 풍산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지금 이제 방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구리 요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볼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금 이슈 작은 것들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보다는 대세 상승을 갖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런 섹터에서 자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오늘 강력한 흐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미님 핑크.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핑크핑크한 핫 이슈 섹터는 바로 방산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로 방산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방산 섹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발점으로 꾸준히 수출액을 높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휴전국가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전시를 대비해 꾸준히 고성능의 무기 개발을 해왔죠. 거기다 빠른 생산과 납품,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한국의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스라엘 총리가 공격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중동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빅텍과 스페코 등 방산 관련주 등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핫 이슈 섹터를 방산으로 설정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또 금요일에 있어서 우리 또 주사인 볼트님께서 얘기를 콕 찍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어쨌든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금요일 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방산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어디에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민간인이 130만 명이 있는 지역에 이게 작전을 수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요번에도 어떤 산모가 어떤 다치게 되는 부분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아기를 또 이렇게 어떻게든 수술로 또 태어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는 아이가 된 거잖아요. 네. 얼마나 슬퍼요. 이 민간인의 어떤 피해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돼야 되고 전쟁이 자꾸 중동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때 오일 쇼크, 거기도 이제 중동 문제예요. 수도꼭지를 그러니까 기름을 잠가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경제 성장이 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오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미국 증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2번 있었죠. 네, 1차, 2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리게 하고 걱정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하나 더 보죠. 네, 저의 두 번째 핫 이슈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저번 주 자율주행에 이어서 이번에도 자동차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자동차 대표주들 좋은 종목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HL만도는 호실적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자동차 업종에서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여러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질세라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아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일제히 높아지면서 기아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 HL만도 17.64%, 기아 0.08%, 또 우리 현대차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동차가 뭐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름 선방한 그런 섹터다라고 4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비슷하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섹터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테슬라 거 좀 한번 좀 검토해줘라. 자율주행 우리 좀 인증해주면 안 될까 했는데 해줬죠. 모델 3, 모델 Y 이런 부분들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자동차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수미님. 네, 제가 준비한 네, 두 번째 핫 이슈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핫 이슈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인데요. 지난주에 탑픽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섹터인데 확실한 여러움을 파드리겠다고 했던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전력 설비는 계속해서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 사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집안과 토대에 대한 분야들이 관심이 올라가는 것처럼 반도체와 인공지능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요즘 그 기반이 되는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제의 탑픽 섹터가 오늘의 핫 이슈 섹터가 되는 인베스테이너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이제 전선 올라가고 전선만 만든 데 있고 이제 설비를 또 하는 것들이 있겠죠. 변압기도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같이 가는 부분들이고 시대를 만났을 때 과거의 조선주 지금도 이제 이번에 다시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의 건설주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트로이카주라 그래서 은행 뭐 증권주가 또 그렇게 급등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기. 그 산업이 크게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그런 전력 설비 부분들이 일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AI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야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도 아마 지금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이클이 한번 폭삭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사이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여벤져스님들께서 이제 포크녀가 되셔서 종목도 네. 톡톡톡 뽑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장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나 속보가 있거나 이러면 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우리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되실 텐데요. 자, 지금 아래에 보이시죠? 샵 3989번으로 네, 문자를 업사부라고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사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네,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이슈들도 조금 살펴봤고 이제 제가 저쪽에 가서 또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저희와 네,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시에 요거 방송 끝나면 4시 50분에 끝나면 5시부터 유튜브에서 팍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나옵니다. 거기서 5시에 실시간 라이브가 열릴 거예요. 네, 열릴 거니까 그때 열리면 참가하기를 하시면 저희 또 과외하기에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쪽집게 과외예요. 자,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내일에 대한 전략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니까요.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평상시에 장중이도 언제든 자, 우리 여벤져스님 그리고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네, 번호 나가죠. 네, 샵 3989로 세 글자 업사부라고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쳐서 세 글자 아시죠? 자,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은 증시격언 하면 뭐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증시격언? 가장 유명한 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카드라 통신 이게 이제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돼. 근데 잘못하면 찌라시에 잘못 엮여서 아이쿠야 이거 가짜였다 이런 헛소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오, 그렇죠. 오. 정말 뭐 바닥이 왔을 때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덜덜덜덜 떨 때.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공포 지표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아직 시장은 이번에 쭉 빠졌을 때요. 공포 단계가 극심한 공포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모릅니다. 아직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서 어깨 팔아라. 기왕이면 뭐 발목에서 사면 더 좋긴 한데,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11월에 사서 5월에 5월 많이 팔아라. 안 해. 그죠? 11월에 주식을 사서 5월에 팔아라. 뭐 이런 것들도 증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실제로 통계를 보면
11월 그래서 11월, 10월이나 11월쯤부터 시장이 올라가고 그래도 뭐 산타 랠리가 있기도 하고요. 신년 효과가 있기도 해요. 랠리가 두 개예요. 효과도 두 개입니다. 랠리 두 개는 뭘까요? 산타 랠리? 일단 산타 랠리. 겨울이네. 그러면 겨울과 여름에 반대. 계절이 뭔가요? 여름. 영어로 서머. 썸머 서머 랠리? 랠리 그렇죠. 썸머 랠리 그다음에 산타 랠리가 있어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오르고 효과. 산타가 찾아오면 또 오르고. 이제 이게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한 해가 마무리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크게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랠리가 나오는 것들 이제 새로 새해가 돼서 네, 효과 신년 효과 신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 시즌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효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랠리와 효과가 이렇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자 지금 5월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죠? 이제 내일 5월이에요. 5월인데 위기설이 막 있어. 그 도대체 왜 위기설이 나오는 거야? 궁금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통계, 퀀트 지표, 퀀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표 삼아서 매매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이야기를 갖고 와 보면 우리가 총선을 치루었던 짝수해에 5월부터 10월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5월이잖아요. 네. 5, 6, 7, 8, 9, 10 혹은 이제 9월까지 혹은 8월까지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그때까지 해서 아니 5월 돼서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월 됐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6월까지 올라갔다가 7, 8, 9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요 기간 안에 어떠했는가를 이제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짝수해가 별로 안 좋아요. 홀수보다 짝수해가 안 좋은데 그것도 총선이 있었던 짝수해에 보니까 네. 2000년도에 코스피가 29% 빠졌군요. 이 기간 동안 코스닥은 원매매 52%. 근데 이제 이때는 좀 특수하게 닷컴 버블이 꺼질 때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04년에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3.25,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그다음 이때 또 잔인한 달이었죠. 잔인한 해였죠. 2008년 서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코스피가 무려 39%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래도 뭐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3.5%. 뭐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조금 안 좋아. 확률적으로 대체로 안 좋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코스피는 고작 0.7% 올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0%였군요. 자, 가장 최근이었던 2020년, 이제 2024년을 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때는 특수했죠. 2020년도에 왜 올랐을까요? 왜? 코로나 회복?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뭐가 풀려서? 백신? 돈이 풀려서 그렇죠. 유동성.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팍팍팍팍 낮추고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이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 요 기간에 올라가다 좀 멈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 시기가 그나마 덜 올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9%대에 코스닥은 2배인 마이너스 18%대를 기록했다. 안 좋죠, 그죠? 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기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니까 현금은 좀 확보를 하면서 투자를 임하실 때 현금 비중을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월 달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5월 달에 갑자기 폭락해 버리면 더 만들기 어려워서 제가 요번에 반등할 건데 여러분들 반등할 때에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총선이 없는 그냥 짝수해에도 대체적으로 어때요? 안 좋죠? 네. 코스피도 특히 코스닥 쪽이 더 안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없었던 짝수해예요. 짝수해.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14, 2018년도, 2022년도 등등등 이렇게 특히 2022년 잔인한 해였죠. 그죠? 잔인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잔인했고 요게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죠.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이 2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치솟기는 했어요. 현재 네. 여러분들 현재 지난 주말 부문에서 제가 만든 자료거든요. 자, 다음 보죠. 연준 역레포 요건데 이제 보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풀려가지고 좋았던 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지금도 감소할 가능성, 유동성들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 5월 위기설, 뭐 6월 뭐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뒷받침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혹시 뭔지 알아요? 최악인 상황이잖아요. 최악인 상황인 거잖아요. 최악인 상황이죠. 그렇죠? 네. 최악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1.6%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에 반토막 난 거거든요. 네. 그냥 갑자기 미국에 지금 미국 경기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이제 하는데 GDP 성장이 안 되네? 저성장. 요건데 지금 물가는 어때요? 계속 올라요. 올랐죠. 네. 1월달 CPI, 2월, 3월 지금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4월달치가 5월 15일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그날 휴장이죠. 네. 예, 부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 스승의 날이면서 부처님 오시는 날. 아무튼 이제 그날 또 휴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긴장을 좀 해야 될 건데 뭐 아직은 시간 있으니까요.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올랐는데 무려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거 참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안 잡혀. 고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최고치로 올려놓고 그걸 유지하는 시간이 평균 8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5.5% 만들어 놓고 지금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길어지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그냥 대충 이제 들으시면은 만약에 미국이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조 원. 근데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것까지 합치면 그것도 어쨌든 가계부채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다른 데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 받거나 이렇게 뭐 직원도 월급 주고 뭐 유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면 다 날아가. 너무 타격이 큰 겁니다. 그게 대충 2,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2,200조 원의 부채 중에서 약 70% 이상이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네. 그 이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겠죠. 네. 심각하겠죠. 집값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급매로 내놓고 사실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손해보고 그 물건을 내놓지는 않아요. 네. 웬만하면. 나중에 올라가겠지 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냥 버텨봅니다. 그러다 못 버텨서 그게 거의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요. 심각한 거죠. 예. 지금 물건 내놓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10년, 20년 막 이렇게 사셔가지고 내가 옛날에 사가지고 어쨌든 5억에 샀는데 지금 이게 15억 됐다가 지금 10억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직 이익이잖아요. 네.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해야 되고 진짜 손해보고는 못 팔겠어. 뭐 더더더 떨리죠. 몇 억이 그냥 순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걱정해야 되는데 미국이 4%대의 금리를 약 3년간 유지한다면 지금 벌써 10개월째예요. 4%대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4%대 하면 훨씬 더 길겠죠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약 30% 빠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조사가 있어요. 5%대를 이렇게 유지하면 약 40% 빠진다고 합니다.
6%대로 만약에 길게 고금리가 되면 반토막 50%까지 빠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실제로 부동산 반토막 났어요. 물론 과거 사례니까 이게 꼭 그렇게 되겠냐마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죠? 네. 예, 안 됐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UBS에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제대로 준비를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크 헤펠이라는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공포는 낌새만 풍겨도 왜 옛날에 너무 크게 당해놨고 낌새만 풍겨도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고 시장의 반응이 정말 발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발작. 시장이 발작한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누구나 그런 시나리오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해지하기도 어렵다. 이미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온다는 어떤 그런 느낌, 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지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우리 4월 달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어쨌든 파생 매매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증거금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도 미리 강의를 드렸던 것이 그리고 나서도 상당히 크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조금은 준비나 혹은 그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파생 시장을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부분들, 요 얘기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스태그플레이션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가 나오고 5월 위기설, 6월, 7월, 8월 이거 어떻게 돼? 라는 부분들에서 모르지만 지금 문제 걱정되는 건 지금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고요. 증시상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죠. 네.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왔으며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니까 요때 반토막 난 거예요. 요때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또 올랐지만 이때 반토막 난 거예요. 요때도 한 30% 이렇게 빠지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번에 야 스태그플레이션 너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물가 잡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해갖고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장률 네? 급락. 그죠? 네. 네, 성장률은 더 증시 떨어질 폭락. 수밖에 없고 투자, 소비 이렇게 더 감소하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 대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 GDP 대비 뭐 어쨌든 전 세계 1위. 그런 부분들에서 부동산 가격이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죠. 금리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금매도 더 나오고 경매로 넘어간 물량도 더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 증시에 뭐 지금 돈 묶어 놓겠어요? 빼야지. 뭐 등등등등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판단해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첫 주에 배운 내용이죠. 파동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여기 진행 중이고 나중에 여기가 나올 거야 여러분. 그쵸? 네. 여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이고 지금 2번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 봉이냐 아니면 여기 봉이냐. 그 여기 봉이면 조금 하나 길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5월 위기설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고 PF 문제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랄까요 중국도 좀 사실 심각하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면 이게 이거라고 봐야죠. 그죠? 여기라고 봐야죠. 네. 그걸 잘 버텨야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는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딱 뭐 조금 흔들림도 벌써 나오기도 했고 하니까 이 정도만 나오고 이렇게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려면 아마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미 대선이에요. 네. 미 대선이 지금 이제 11월 5일일 겁니다. 11월 5일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바이든이 되는 게 좋을까?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까? 그죠? 네. 어쨌든 기회는 됩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요. 뭐 대선이 딱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트럼프가 당선돼도 어쨌든 그때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반복되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7월 금리가 동결될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68%대까지 상승했어요. 네. 7월 금리까지는 동결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저 내일 모레 있는 5월 1일에 있는 FOMC 때는 금리 동결되겠죠. 네. 근데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 이번 FOMC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엔화가 160엔을 넘어갔어요. 한번 쿡 찍고 오늘 뭔가 개입이 나온 것 같거든요. 쭉 찍고 이렇게 꼬라박고 이랬는데 와 말도 안 나와.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34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안 올려요. 한 번 더 안 올립니다. 뭐 연속으로 안 올리다 보니까 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붙고 아무튼 그런 거. 그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발표 있어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으면서 주가가 요동치면서 시장 움직였습니다. 아마존 뭐 사이즈 크잖아요. AMD 요거 이제 엔비디아랑 어떻게 갖고 가는가 봐야 될 것이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사전 발표 안 한다고 급락했어요. 그때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갔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실적이 어떤가를 보면 또 그때 상황이 반복될지 안 될지 뭔가 좋은 게 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 애플 야 너 도대체 너는 언제 살아날 거니?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애플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어쨌든 보도록 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더 이제 5월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있다가 우리 5시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팍스탁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팍스탁 검색하시면 5시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열리면 그때 톡 들어오셔서 우리 5월 위기설 과연 진짜 현실될 건가? 우리의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저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뭐 걱정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저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현금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있다가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어쨌든 실시간 여러 가지로 얘기 나누고 싶고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받는 사람의 샵 3989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업사부 세 글자를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드디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던 포크녀 두 분의 자, 오늘의 어떤 종목이 콕 찍힐지 정말 맛있고 달달한 뭐 수박이나 멜론이나 뭐 이런 과일처럼 그런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놀래요? 아, 저희가 과일 같은 종목들 가져와야 되는데. 네, 과일 같은 종목들. 아니, 걱정돼요? 아니, 뭐 확인해 봅시다. 자, 섹터부터 한번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해드릴 섹터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이 밀접되어 있죠.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AI, 2차 전지, 반도체 산업들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인 만큼 이 시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겠습니다. 유리기판의 상승이 이어질수록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발전 욕심을 부리며 최근에는 뒤가 비치는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기업들이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뛰어들어 좋은 결과를 거두며 투자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자 디스플레이에 과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또 오늘 뭐 유리기판 주들이 오늘 급등했죠. 네. 우리 또 여벤져스님들 얘기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상한가도 가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어떤 섹터입니까? 네, 제가 탑픽 섹터로 뽑은 분야는 바로 원유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격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원유 관련주가 한 번 더 강력한 상승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동발 이슈로 국제 유가 또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오늘의 탑픽 섹터인 원유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어떤 공격이 들어가고 뭔가가 안 좋은 뒤 빵 터져갖고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좋은 일들로 잘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이제 종목 공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의 첫 추천 종목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어봤을 법한 주식의 첫사랑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며 우리 시장을 끌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기와 캠프로닉스 유리기판 동맹과 엔비디아의 독주에 맞선 인텔과 네이버의 동맹으로 그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T1 선수단, 함께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 행사까지 삼성전자 시동을 거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훈풍의 영향까지 맞아 흑자 전환을 전망할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 한번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전략까지 갈까요? 네. 자, 우리 첫사랑 어떻게 쟁취해볼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75,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가는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였기 때문에요. 적어도 85,000원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6만 전자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7만 원이 되면 다음 기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7만 원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3월 달에는 좋았는데 지금 4월에 많이 빠져서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터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우리 TV 방송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얘기하기는 잘 않긴 합니다. 왜죠? 수익률이 좀 낮아서, 아. 네, 좀 무거워서,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한번 믿어봅시다. 뭐 수익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미님. 네, 제가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이 흥구석유 2주 전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 흥구석유는 1966년 설립된 석유 관련 회사입니다. 사부님이 일전에도 언급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있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이미 국내에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흥구석유와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전략을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략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전고점 갱신 후 현재 눌림목 주는 구간이라고 판단돼서요. 매수가는 시초가 부근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워낙 요즘 핫이슈인 섹터이기 때문에 시초가 보시면서 구매가 대비 5% 하락 나온다면 손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제 오늘 좀 많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지표에서는 거의 다 반등 나올 자리, 빨간 선 이렇게 지난번에도 빨간 선 오면 한 번씩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네. 과연 요번에도 통할지 일단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시초가면 내일 아침 시초가 가격이 나오면, 그리고 혹시나 이게 오늘 또 이렇게 빠진 것처럼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시초가 공략했는데 5%를 더 밀린다면 손절하시겠다는 전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잠시 후 5시 우리 함께 쪽집게과에서 함께 하도록 해요. 팍스탁 검색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